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면접을 봤어요, 여러분. 면접을 봤다는 건 이제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자면 제가 팀장님이랑 이제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몸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내가 이분이랑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까지 가서 퇴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또 굉장히 때마침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면접을 갔고 합격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언제 출근할 수 있는지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제가 이제 그 팀장님이랑 갈등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달, 그 한 달이라는 게 딱 한 달이 아니라 아마 시작된 시점부터 하면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가? 저분은 뭔데 나한테 계속 화를 내지? 나는 왜 회사만 오면 혼이 나고, 회의만 들어가면 혼이 나고, 뭔가 내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면 바로 반박을 하고, 내가 딱히 대단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계속 그냥 무기력해져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회의도 하기 싫어요. 나 그리고 뭐 팀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기만 하면 계속 꼬투리 잡히니까.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에 맞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나름의 또 프라이드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을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저한테 별로 의미 없는 평가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다니게 되는 회사들은 다 이 정도 규모일 텐데, 그럼 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 내가 앞으로 여기보다 더 큰 회사를 가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피드백을 주는 상사를 내가 계속 모셔야 되나? 이게 저는 되게 회의적인 지점이었어요. 그냥 뭔가 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무력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그냥 이 일을 더 이상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 팀장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난 이제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해야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해요였어요. 이 직업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시점에 면접을 보게 된 건데, 그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본다는 건 결국에 제가 어떤 이력서를 제출하고 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뭐 1시간 남짓의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왔고, 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면접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면접 자리에서 제가 내가 이 일을 아직까지 그만하고 싶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왔었구나. 참 내가 고생도 했고 자리 잡기까지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그래도 일을 곧잘 한다는 얘기도 듣고, 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참 힘들었구나. 어떨 때는 진짜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하고, 막 내가 막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어떤 놈이 쏠랑 가져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직장 내 괴롭힘도 당하고 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역량을 평가받고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제 그 사람들은 나랑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그냥 나를 이 커리어 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놈이 써먹을 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 외에는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이 커리어와 지금 현재의 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업계에서 막 20, 30년 되신 분들인데 일단은 반응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호의적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분들이 뽑는 그 포지션에 완전히 핏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7, 80%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최대한 빠르게 적응을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낸다면 이제 해볼 수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지, 제가 만약에 뽑는 입장이었으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일을 잘할 것 같다. 경험이 이게 조금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오면 바로 적응 잘할 것 같고 일을 굉장히 잘해 오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요 프로필과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건 그 회사에서 안 놔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회사가 막 그래 잘 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커리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말 무력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환기가 되는 거예요. 맞지. 내가 열심히 해왔지. 그 팀장 한 사람의 사실 나를 안 지 6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내가 별로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나한테 꼬투리 잡는 팀장의 평가가 아니라 나랑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그냥 이 프로필을 보고 나랑 면접을 본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최악이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이 면접에서 물론 분위기가 되게 좋긴 했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꼭 합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기대는 이제는 안 하고 그냥 나오면서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이 면접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이 직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이전까지의 내 커리어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왔는지를 리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쌓아온 이 경험과 커리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잘하고 있는 점은 뭘까?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듣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무기가 생긴 느낌이랄까? 그 막 팀장이 막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막 말도 안 되게 업무 지시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내가 우주 먼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내 몫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나한테 옵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든든해지더라고요. 내가 꼭 여기 아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아니어도 일단 내가 밥을 굶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뭔가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로 복귀를 하고 나서 저는 상사 면담을 했고 결국에 팀장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고 자기가 업무짓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걸 생각했건 못했건은 저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서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풀렸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이 시장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을 볼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의 나의 어떤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차도 높고 이제 막 관리자급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에서 선호하지 않는 연차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리더급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제가 좀 막 쭈그러들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나에게 옵션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추진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고, 내가 그런 기회들에 열려 있으면서 또 선택받을 만한 나의 어떤 좋은 커리어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일하는 데에서 방향성을 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비굴하게 일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지만,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이직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내 이력서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나 스스로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뭐 면접 자리도 있으면 한 번쯤 가보고, 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는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연차보다는 고연차이신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쯤 나의 어떤 커리어 상태를 환기하고 점검해 보면서 가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쨌든 그런 거는 내 내적인 힘과 어떤 무기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